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 김씨 김상원이 대표로 있는 스카이피플이 전해드리는 지식과 역사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11월 24일차 방송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서기 1360년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때 홍건적이 쳐들어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원나라만 생각하고 있던 고려에 홍건적이 쳐들어와서 개경이 함락당합니다. 오늘 음력 10월에 함락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홍건적과 고려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홍건적은 원나라대 말기에 중국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군입니다. 적이라는 말로 해서 우리가 흔히 도적이라고 생각하고들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인이 아니지. 한족,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중국은 몽고적인 원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독립투쟁을 하는 항몽투쟁을 하는 그 한족들의 집단이다 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 홍건적들이 이제 대가리에다가 빨간 수건을 두르고 다닌다, 저기 떼미는 아저씨들 마냥. 그래가지고 홍건적이라고 하는 거죠. 야들이 원나라한테 쫓겨서 중원에서 쫓겨서 북동쪽으로 이렇게 쫓겨서 밀려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요동지방까지 갔다가 거기서도 밀리니까 하다가 압록강을 넘어버린 게 바로 우리 고려 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홍건적이 모두 두 차례에 걸쳐서 대대적인 침공을 하게 되는데 1359년, 그러니까 개경이 함락되기 1년 전에 1차 침공을 합니다. 1차 침공 때는 그렇게 많이는 안 와. 그래도 한 4만 명 정도가 칼차고 들어옵니다. 4만 명이 왔다가 한 70여일간 고구려 땅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압록강을 넘어서 다시 패주를 하죠. 약 70일, 한 2달 조금 넘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듬해 2차 침공을 하는데 이때는 쪽수가 좀 많이 옵니다. 한 20만 명 정도가 내려와서 급기야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수도 개경이 함락을 당하게 되고, 당시 군왕이었던 공민왕이 안동지방으로 몽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나서 임금이 피난 간 거는 우리가 임진왜란 때 선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전에 공민왕도 안동으로, 경상도 안동으로 피난을 가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공민왕은 선조에 비해서 이렇게 큰 비난은 받지 않고 있는데, 이것까지 다 털다 보면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그거는 뭐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차 침공이 이제 20만 대군이 이 고려 땅을 향해서 밀고 내려오게 되니까 조정에서는 방어선을 구축을 하죠. 그래서 청천강, 귀주대첩이 일어났던 그 청천강의 1차 방어선을 구축하고, 그 밑에 자비령에 전령이라고 또 당시에는 했는데, 그 고개에, 자비령이라는 고개에다가 2차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여기 쳐들어오니까 이 청천강의 그 방어선이나 2차 방어선은 최대한 이 홍건적들의 남진을, 그러니까 시간을 좀 지연시키는 그런 작전입니다. 6.25 때 한강다리 끊는 것처럼 지연을 하는데, 결국은 이 두 방어선이 11월 11일에 다 붕괴가 됩니다. 빼빼로 데인 날 초콜릿도 못 사 먹고 이제 방어선이 붕괴가 돼서 안 되겠네, 큰일 났네. 이 전령, 이 자비령은 바로 개성 북쪽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개성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임금님이 짐을 싸죠. 고관대작들하고 짐을 싸서 경상북도 또 안동으로 일단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개경으로 들어온 11월 그리고 24일 경에 이제 개경으로, 오늘이죠, 오늘. 그러니까 개경으로 들어온 이 홍건적은 뭔 짓을 하냐면 일단은 궁궐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당시 고려의 궁궐은 만월대라고 합니다. 만월대. 지금은 복원이 돼서 관광지로 북쪽에서 써먹고 있죠. 이 만월대를 다 불태워버리고, 그러면은 이 불태워버리고 그냥 약탈하고 거기서 끝나. 더 이상 남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꿔 말해서 홍건적은 고려를 침공해서 고려 땅을 수중에 넣으려고 내려온 애들이 아니라는 거죠. 임금도 도망갔기 때문에 그럼 추격전을 펼쳤어야 되는데 그냥 개경까지 와서 수도판 거야. 개경이라고 하는 곳은 고려의 수도였고 아무래도 가장 물자가 풍부한 곳이니까 거기서 그냥 먹고 마시고
물자 충전하고 있었던 거죠. 안 내려옵니다. 2개월 동안. 그래서 안동으로 내려간 공민왕을 중심으로 우리 고려 조정은 이제 군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말도 모으고 사람도 모으고 해서 약 20만 명의 병력을 모병하는데 성공을 하죠. 그래서 공민왕이 당시에 정세훈이라는 자를 총사령관으로 삼아가지고 최영 장군, 이성계 장군 이런 분들이 이제 이때 전면 부각을 하는데, 이분들을 앞세워서 1362년 1월에 20만을 모았잖아. 20만을 몰고 가갖고 개경을 포위해. 그리고 1월 18일 날 이제 그 탈환을 합니다. 개경을 탈환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개경으로 공민왕이 돌아오죠. 이 홍건적들은 이때 10만은 죽고 10만 명 정도만 살아서 다시 강 건너서 만주 쪽으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경으로 돌아온 공민왕이 이제 공신책봉을 해야 되잖아요. 난을 이제 극복을 했으니까 이 공신에 275명을 책봉합니다. 그런데 275명의 공신 중에 문관은 단 12명, 그 다음에 무관이 263명이 공신에 책봉이 됩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 무관 중심으로 책봉된 이 공신들이 결국 신흥 무인 세력으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후기 고려, 여말선초 고려 정치계를 주름잡았던 신흥 무인 세력들이 바로 이 홍건적의 난을 극복해내고 책봉된 공신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성계, 최영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거죠. 이 홍건적의 침입은 아무래도 고려에 미친 여러가지 영향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피해 위주인데 일단은 뭐 압록강을 건너왔으니까 서북지방 이 박살이 났겠죠. 개경 먹혔으니까 뭐 불타고 박살이 났겠죠. 재산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고, 공민왕 역시 이 전란을 뭐라고 할까, 극복을 했으니까, 일단 극복했는데 전란을 회복하려다 보니까 당시 탄력을 받고 밀고 나가던 이 개혁 정치가 거의 브레이크가 잡힙니다. 후퇴해요. 브레이크가 잡힌 정도가 아니라 쇠퇴하고 오히려 뒤로 더 물러나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경향마저 보이기도 합니다.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구, 홍건적 이들을 무찌르면서 부각이 된 신흥 무인 세력들이 신진사대부와 결탁을 해서 기존의 권문 그 귀족들, 이 권문 세가들과 이제 정권, 그러니까 권력 다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홍건적의 침입은 고려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멸망을 재촉하는 그러한 원인까지도 제공을 하죠. 군사적으로도 뭐 우리가 20만을 물리치긴 했지만 30만 명 정도의 인명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와 있으니까 홍건적의 침입이 고려만에 미친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360년 이 홍건적의 침입을 살펴보면서 결과적으로 홍건적의 침입을 극복해내는 과정 속에서 신흥 무신 세력들이 고려의 중심 정치 세력으로 부각되고 떠오르게 됐다는 그런 계기, 그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과 그리고 역사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오늘 11월 24일차 방송 홍건적 신흥 무인 세력과 함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